제3장 지방의 방벽이 무너지다. 일부 상편 9년의 불안이 번지다. 중평 2년 음력 9월 서기 185년 가을. 해가 높이 오르자 거리는 늘 보던 순서로 열렸다가 닫혔으나 사람들의 눈길은 같은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장터로 이어지는 골목에서는 짐을 내려놓는 손이 잦았고 말고삐를 쥔 손은 풀렸다가 다시 조여졌다. 낮의 소문은 낮의 소리에 섞여 흘렀다. 누군가는 들었다고 했으나 끝을 말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말끝을 낮추어 고개만 끄덕였다. 9년의 이름이 오르내릴 때마다 말의 크기가 줄었고 줄어든 말은 바람에 실려 방향을 잃었다. 상인은 값을 부르다 멈추었고 손님은 물건을 집었다가 내려놓았다. 평소와 같은 동작이 이어졌으나 그 사이사이에 짧은 멈춤이 늘었다. 그 멈춤이 겹쳐 길의 흐름을 늦췄다. 낮에는 큰 소리가 나지 않았다. 대신 작은 말들이 이어졌다. 어디서 곡식이 줄었다는 말과 누가 자리를 비웠다는 말이 같은 거리에서 오갔고 같은 이야기는 사람을 바꿀 때마다 한마디씩 달라졌다. 분명한 근거는 보이지 않았으나 분명하다는 말은 쉽게 붙었다. 햇빛이 지붕의 끝을 넘을 때마다 그림자가 길어졌고 길어진 그림자는 발목을 스치듯 지나갔다. 어린아이가 진열대 옆에서 멈춰 서서 먼지를 손끝으로 쓸어 올리고는 어른들의 얼굴을 살폈다. 어른들은 서로의 표정을 살피며 눈길을 다시 앞쪽으로 돌렸다. 문 앞에 놓인 물건은 안쪽으로 옮겨졌고 안쪽의 물건은 다시 묶였다. 낮의 시간은 평소처럼 흘렀으나 흘러가며 남긴 자국이 달랐다. 기록을 맡은 손은 들린 말만 적고 들리지 않은 것은 여백으로 남겼다. 여백은 빠르게 늘어났다. 소문은 낮에 시작되었으나 낮에 머물지 않았다. 바람이 골목을 지날 때마다 말의 조각이 함께 움직였고 움직인 조각은 다른 말에 붙었다. 사람들은 일을 서두르며 낮이 끝나기 전까지 해야 할 것을 마음속에 늘어놓았고 늘어놓은 목록은 곧 접혔다. 이유를 묻는 소리는 드물었고 이유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이 잦아졌다. 같은 자리를 여러 번 오가는 발걸음이 늘었고 그만큼 길은 비어 보였다. 비어 보이는 길 위로 시선이 겹쳐 쌓였고 쌓인 시선은 말보다 무거웠다. 낮이 기울 무렵 같은 이야기가 다른 표정으로 돌아왔고 돌아온 이야기는 더 짧아졌다. 짧아진 말 사이로 침묵이 늘었고 그 침묵은 낮의 끝자락에 붙어 남았다. 고요가 길 끝까지 번지자 사람들의 발걸음에서 작은 울림이 흘러나왔다. 오래된 가물거리는 기대와 새로운 불안이 함께 어우러진 듯한 밤의 기운이
다시 거리를 적시기 시작했다. 일부는 쌓인 짐을 다시 살피며 서두르고 일부는 자리를 지키며 또 다른 소문을 기다렸다.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계절 한가운데에서 소문은 낮의 끝과 밤의 시작 사이를 더욱 빠르게 오갔다. 해가 기울어 골목의 끝이 어두워지자 낮에 흩어졌던 기척이 다시 모여들었다. 낮에는 말로 흘러가던 소문이 밤에는 소리로 바뀌었다. 문을 닫는 나무의 마찰이 잦아졌고 빗장을 거는 금속의 울림이 멀리서도 노렷하게 들려왔다. 주막에서 흘러나오던 웃음은 이내 끊겼고 대신 바람에 섞인 발소리가 길을 따라 이어졌다. 낮에 보지 않던 움직임이 밤에 나타났고 보였던 움직임은 이내 그림자로 남았다. 집집마다 불빛이 짧게 켜졌다가 곧 사라졌고 사라진 자리에는 숨을 고르는 듯한 정적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 정적 사이로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서 끌리는 수레에 바퀴가 천천히 돌아가며 자갈을 긁는 소리가 났고 가까운 곳에 서는 개가 짖다 멈추기를 되풀이했다. 사람들은 창을 열지 않고도 밖을 들여다보는 법을 이미 알고 있었다. 발걸음의 무게와 속도를 가늠했고 멈춤의 길이를 속으로 세어보았다. 누군가 방향을 틀면 그 소리가 벽에 닿아 되돌아왔고 돌아온 소리는 한층 더 낮아졌다. 밤의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옮겨 다니지 않았다. 대신 문턱과 담장을 넘어 퍼져 나갔다. 낮에 이름 없이 떠돌던 이야기들이 밤에는 형태를 갖추는 듯했다. 누가 어디에 섰는지, 무엇을 옮겼는지 같은 말이 같은 시간 다른 곳에서 겹쳐 들려왔다. 같은 소리가 여러 갈래로 겹치자 사람들은 더욱 말을 아꼈다. 말이 줄어든 자리에 귀가 늘었고 귀는 어둠 속에서 더 멀리 뻗어 나갔다. 기록을 맡은 손은 촛불 아래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움직였다. 들리는 것은 적고 들리지 않는 것은 많았으나 소리의 간격은 오히려 분명해졌다. 밤이 깊어질수록 소리는 일정한 규칙을 띠기 시작했다. 문이 닫히는 순서와 발걸음이 사라지는 시간, 수레가 멎는 위치가 어제와 달랐다. 어제와 다르다는 사실이 오늘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었다. 누군가는 지붕 위에서 내려오는 작은 마찰음을 귀로 더듬었고 누군가는 담장 너머의 속삭임을 가만히 들었다. 속삭임은 내용보다 호흡이 먼저 전해졌다. 호흡이 급하면 불안이 따라 붙었고 길면 경계가 함께 붙었다. 아이들은 일찍 눕혀졌고 어른들은 쉽게 잠들지 않았다. 창가에 놓인 물건이 조금씩 옮겨졌고 옮겨진 자리에는
빈 공간이 남았다. 빈 공간은 소리를 더 크게 울리게 했다. 밤의 다른 소리는 그렇게 자라나고 있었다. 말 대신 남은 울림이 서로를 확인하게 했고, 확인은 다시 조심으로 이어졌다. 밤이 더 깊어지자 골목의 소리는 줄어들었으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누군가는 일부러 발을 끌었고 누군가는 숨을 고르며 멈췄다. 그 작은 선택들이 겹쳐 밤의 흐름을 만들어갔다. 새벽을 향해 가는 동안 거리의 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낮아진 소리는 기억에 달라붙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낮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듯 소리는 잠잠해졌으나 사람들의 귀는 여전히 열려 있었다. 아침이 되자 밤에 잠겼던 골목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으나 남아있는 것은 온전한 정리가 아니라 어제와 달라진 배치였다. 문 앞에 두었던 항아리가 자리를 옮긴 채 놓여 있었고, 묶어 두었던 짐은 매듭이 느슨해져 있었다. 누구도 크게 떠들지 않았으나 시선은 바닥과 벽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사라졌다고 여겨졌던 물건이 다른 자리에서 발견되었다는 말이 낮게 퍼졌다. 창고 안쪽에서 찾았다는 말도 있었고 이웃집 담장 아래에서 보았다는 말도 있었다. 물건은 돌아왔으나 돌아온 경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누군가는 분명히 잠갔다고 했고 누군가는 분명히 손대지 않았다고 했다. 말이 겹칠수록 확인은 늦어졌다. 발견된 물건은 이전과 같은 모습이었으나 놓인 각도가 달랐고 주변의 흙이 다른 방향으로 눌려 있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손을 대지 않고 고개만 숙여 살폈다. 무엇이 빠졌는지보다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먼저 남았다. 장터에서는 잃어버린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늘었고 대신 제자리를 벗어난 것이 많다는 말이 이어졌다. 저울이 옆으로 밀려 있었고 상자 하나가 덜 채워진 채 닫혀 있었다. 비어 있는 공간은 물건보다 먼저 눈에 띄었다. 기록을 맡은 손은 발견된 것과 발견된 장소를 나누어 적었다. 같은 물건이 다른 장소에서 다시 언급되었고 그 사이에 시간이 끼어들었다. 시간이 끼어들수록 확실함은 줄었다. 사람들은 물건을 다시 안쪽으로 옮기며 그 자리를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바라보는 동안 다른 것이 사라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사라졌다. 돌아온 물건을 가리키며 묻다가 곧 조용해졌다. 어른들은 대답 대신 손짓으로만 경계를 표시했다. 낮의 빛 아래에서 물건은 분명히 보였으나 그 빛이 비추지 못한 경로는 남아 있었다. 발견은 안도보다 경계를 키웠고 돌아온 물건은 자리를 되찾지 못한 채 임시로 묶였다. 임시라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나 손에 움직임이 그것을 대신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같은 물건이 다른 위치에서 다시 보였다는 말이 더해졌다. 그 말은 조심스럽게 전해졌고 전해지는 동안 크기가 줄어들었다. 사람들은 목록을 다시 펼쳤다가 곧 접었다. 펼친 시간보다 접는 시간이 더 빨랐다. 목록에 적힌 글자는 늘지 않았으나 그 종이를 바라보는 눈길은 무거워졌다. 이렇게 발견된 것들은 한데 묶여 보관되었고 묶인 자리는 안쪽으로 더 밀려났다. 사라졌다가 돌아온 물건은 하루를 넘기지 않고 다시 자리를 옮겼고 그 옮겨진 자리에는 어제보다 두꺼운 침묵이 남았다. 침묵은 정리의 끝이 아니라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는 틈처럼 골목에 붙어 있었다. 아침과 낮을 거쳐 저녁으로 이어지던 익숙한 순서가 더 이상 또렷하지 않게 느껴졌다. 사람들은 여전히 늘 하던 대로 움직였으나 그 움직임이 다음 날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남아있지 않았다. 문을 여는 시각이 집집마다 달라졌고 닫는 시각은 전보다 더 빨라졌다. 장터에 나오는 물건의 종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놓이는 자리는 자주 바뀌었고 값을 부르는 목소리는 짧아졌다. 서로를 부르던 호칭은 자연스레 생략되었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시선을 피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장면이 늘었다. 예전에는 굳이 확인하지 않던 것들을 사람들은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빗장이 제대로 걸렸는지, 항아리에 뚜껑이 맞는지, 짐의 매듭이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같은 일들이 하루의 앞자리에 놓였다. 그만큼 다른 일들은 뒤로 밀려났고 미뤄진 일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약속은 정확한 시각을 잃었고 미루는 말이 자연스러워졌다. 아이들은 정해진 시간에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어른들은 돌아오는 시간을 묻지 않았다. 규칙은 여전히 말로는 남아 있었으나 그 말이 닿는 범위는 눈에 띄게 좁아졌다. 누군가는 예전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으나 그 말은 더 이상 확인을 요구받지 않았다. 확인이 사라진 자리에 조심이 들어섰고 조심은 사람들의 걸음을 느리게 만들었다. 길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던 사람들 사이에 잠깐의 망설임이 끼어들었고 그 망설임이 지나간 뒤에야 고개가 움직였다. 손에 익은 동작이 중간에서 멈추는 일이 잦아졌고 멈춘 손은 잠시 다른 방향을 살폈다. 규칙은 한꺼번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짧게 나뉘어 흩어졌다. 각자의 집 안에서 각자의 기준이 생겼고 그 기준은 이웃과 맞춰지지 않았다. 어떤 집에서는 해가
찢기 전에 문을 닫았고 어떤 집에서는 불을 끄는 시각을 앞당겼다. 기록을 맡은 손은 이전에는 적지 않던 항목을 적기 시작했다.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였고 누구보다 어디가 먼저였다. 일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으나 이어지는 방식은 달라졌고 달라졌다는 사실이 쌓일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말하지 않으려 했다. 말로 고정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규칙이 깨졌다는 말 대신 조용해졌다는 말이 쓰였고 바뀌었다는 말 대신 불편해졌다는 말이 오갔다. 시간이 더 흐르자 사람들은 서로의 생활을 기준으로 삼지 않게 되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맞춰지던 움직임이 이제는 각자의 선택으로 남았고 그 선택은 설명 없이 받아들여졌다. 낮 동안 미뤄두었던 일들은 저녁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고 남아있는 일의 수가 곧 하루의 무게가 되었다. 해가 지고 다시 밤이 오자 그 무게는 더 분명해졌다. 이전의 질서는 소리 없이 물러났고 아직 이름 붙지 않은 순서가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